스텐펜 마사기! 스텐펜 고르고 연마하고 계란, 두부, 고기 요리하고 세척까지 총정리 갑니다. 처음 스텐펜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스테인리스는 철에 크롬과 니켈이 포함되어 만들어집니다. 크롬은 부식을 방지해주고 니켈은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스테인리스는 크롬, 니켈의 구성비와 추가 성분에 의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200, 304, 316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펜 뒤쪽에 보면 적혀 있어요. 200 계열은 저가형 중국 제품이라 품질이 떨어져서 거르는 게 좋아요. 304는 보통 주방용품으로 많이 쓰이는데 304 또는 18-10, 18-8로 기재되는데 18은 크롬 함량이고 10과 8은 니켈 함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316은 항공 쪽이나 의료용 임플란트에 많이 쓰이고 크롬 니켈 함량을 3에서 4% 정도 더 늘리고 몰드브덴을 추가하여 내구성과 내식성을 더 향상시켰습니다. 결론은 200, 304, 316으로 갈수록 성능은 더 좋아지고 그만큼 가격도 올라갑니다. 추가로 인덕션용으로 만든 팬에는 자성이 있는 430이 바닥에 깔려 있어 인덕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텐은 열 전도율이 상대적으로 느린데 이걸 보완하고자 열 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 또는 구리를 같이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바닥 3중펜, 통 3중펜, 통 5중펜, 통 7중펜이 있습니다. 바닥 3중펜은 바닥에 스텐이나 430을 깔고 중간에 알루미늄을 넣고 음식이 닿는 부분에 스텐으로 감싸 만드는데 바닥이 두꺼운 대신 옆면이 얇아서 잘 타는 단점이 있고 바닥 이음새가 때가 잘 낍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음식이 닿는 곳에는 스텐판, 중간에는 알루미늄판, 바닥에는 430 또는 스텐판으로 세 종류의 판을 겹쳐서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 펜을 만드는데 이것을 통 3중펜이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종류의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추가해 통 5중펜 또는 통 7중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통 3중, 5중, 7중으로 갈수록 열 전도율은 좋아지지만 펜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무게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펜 손잡이 고정 방식에 따라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리벳 고정은 펜에 구멍을 뚫어 리벳을 고정하는 것인데 사용하다 보면 리벳에 때가 잘 껴서 세척에 불편함이 있고 볼트 체결 방식은 펜에 볼트를 체결해 손잡이를 연결하는 것인데 손잡이가 플라스틱인 것이 많아 분리가 잘 되어 비추합니다. 그리고 스폿 용접 방식은 펜과 손잡이 사이에 용접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인데 자국이 없어 깔끔합니다. 그래서 스폿 용접 방식 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많은 스텐펜 중에 고르는 법은 본인이 재정과 목적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 저의 스텐펜 기준은 적당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랐습니다. 스텐 재질은 304 이상 그리고 통 3중, 통 5중 펜 중에 골랐고 손잡이는 용접 형식인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따끈따끈한 신성펜, 처음 스텐펜을 샀을 때는 공장에서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연마를 하는데 공장에서도 씻어가지고 나오지만 이 연마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기름기가 있는 연마제를 식용유로 키친타올을 바른 후에 펜에 묻혀 닦아줍니다. 펜을 끓일 수 있는 큰 냄비가 있다면 바닥까지 닦아 청소할 수가 있지만 큰 냄비가 없을 때는 좀 이따가 펜 바닥을 가열해 물을 끓여서 연마제를 제거할 거기 때문에 바닥 이외에 음식물이 닿는 부분과 모서리를 닦아줍니다. 다음 연마제랑 묻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베이킹소다를 부은 다음 씻어줍니다. 그 다음은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를 2에서 3수저를 넣어 10분간 끓여줍니다. 중금속은 산성 용액에 잘 녹아들어 연마제 제거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세제를 이용해 씻어주면 연마제는 다 제거가 됩니다.
확인차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올로 닦아보면 검정색 연마제가 없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마제도 제거했고 본격적으로 스텐펜 사용법을 말하겠습니다. 스텐펜은 겉으로 봤을 때 매끄러워 보이지만 확대해보면 거친 표면과 틈이 있어 음식이 닿으면 표면에 음식이 들어가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는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 무쇠펜처럼 간이 시즈닝을 해줘야 합니다. 간이 시즈닝을 해주려면 우선 중약불에서 3분 정도 예열을 해줍니다. 예열이 완료가 되면 가열한 팬에 물 한 수저를 넣고 바로 증발하면 아직 예열이 안 된 것이고, 물방울처럼 떼굴떼굴 구르면 이 상태는 예열이 잘 된 것입니다. 이 물방울로 예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물방울을 머큐리볼 또는 스템 이펙트 등으로 부릅니다. 그럼 이 예열된 팬에 식용유 한 수저를 넣어줍니다. 기름을 가열해 주어 간이 시즈닝을 해줘야 합니다. 가열하다 보면 식용유가 물결 무늬가 보이시는 게 보이죠? 그러면 간이 시즈닝이 완성된 겁니다. 중약불에서 계란을 구워 볼게요. 예열이 잘 되면 조그만 팬을 흔들어도 잘 떨어져요. 앞뒤로 구웠을 때 붙지 않고 완숙이 완성됐어요. 한벌 예열된 팬은 계속 사용해도 붙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반숙에도 무리 없이 프라이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란은 약불에 해볼게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우면 이쁜 모양의 계란 프라이어를 할 수가 있어요. 수분이 많은 두부로 부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부침 두부를 할 건데 찌개용 두부를 사버렸네요. 찌개용 부드러운 두부로 달라붙지 않게 한번 구워 볼게요. 우선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스텐펜은 중약불에서 예열을 해주세요. 머큐리볼이 보이니 예열이 완료된 거예요. 두부 부침은 기름을 넉넉히 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부었어요. 기름에 물결 무늬가 보이면 예열이 완성된 거니 두부를 넣어주면 돼요. 싸늘하다.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처음 두부를 넣었을 때 수분 때문에 예열 온도보다 낮아져서 팬에 붙을 수 있지만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예열 온도까지 올라가 수분이 팬과 두부를 밀어내서 알아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중약불에서 구워주면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 중불까지 올려서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주면 바삭한 두부 부침이 완성이 됩니다. 뜨거울 때 먹으니 바삭하고 기름진 맛이 좋았어요. 그냥 먹으니 심심하니 간장과 함께 먹었고 스텐펜으로 두부 부침 성공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육볶음을 해볼게요. 고기는 비계가 있고 얇은 목살로 했어요. 양파는 한 개는 나박나박 썰어주고 마늘과 대파는 한 수저 정도 다져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3수저, 간장 1수저, 물엿 1수저, 매실 1수저 콸콸, 고춧가루 1수저, 그리고 다져놨던 마늘, 대파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서 섞어주면 양념장이 완성이 돼요. 양념장에 고기를 넣고 잠시 재워두세요.
스텐팬에 굽기 전에 먼저 예열을 해주고 예열 후 물 한 수저를 뿌려 머큐리볼을 확인합니다. 식용유 한 수저를 넣어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고 물결 무늬가 보일 정도로 열을 가해줍니다. 양념된 고기는 양념에 의해 타는 경우가 많아서 예열 후 약 1분 정도 잠시 식혀줍니다. 양념은 타지 않고 고기는 익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불에서 시작해서 중약불로 익혀주세요. 예열이 잘 되면 고기가 익어도 양념에 눌러붙지 않고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고기가 80에서 90 정도 익으면 야채를 넣고 중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러면 수분도 날아가고 눌러붙은 맛이 나서 더욱더 맛이 좋아집니다. 야채가 살짝 숨이 죽으면 제육볶음은 완성된 거예요.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고 양파가 마지막에 넣어 식감이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레시피는 알토란에서 보고 만든 건데 달달하고 매콤하면서 입에 쫙쫙 달라붙어 맛있었어요. 요리를 하다 보면 불 조절에 실패를 해서 냄비에 탄 자국이 있으면 주방 세제보다는 과탄사수소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 스텐팬에 물을 가득 채우고 2에서 3수저 정도 넣어서 끓인 다음에 1시간 정도 불려주면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팬에 미네랄 문양처럼 무지개 색깔이 보이면 그건 팬에는 문제는 없는 거지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물에 식초를 넣고 끓이거나 아니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식초를 적셔서 닦으면 깔끔해집니다. 자, 그러면 스텐팬 고르는 법, 예열법, 조리법, 세척법이 확인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